좋은 소식입니다. 동영상이 더 넓은 시청자층의 관심을 끌어 조회수가 평소보다 3.7배나 증가했습니다. 좋네. 소식까지 왔어요. 그래.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독은 안 눌러. 구독자는 한 명 늘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꽉! 여러분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좀 널리 공유. 대선 민주당 이 토론회 리뷰 이렇게 알차게 잘하는데 저희밖에 없잖아요. 좀 널리 알려주시고 꼭 구독. 대선 토론회 뒤집어보기, 쪼개보기, 엎어보기. 정통 분석 누가 잘하나. 정통으로 해놓고 정통이 뭡니까 전통. 자, 예, 오늘 어제죠. 어제 KBS 토론회가 이제 있었고요. 본경선 들어서 세 번째 네, 3차 토론회를 했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뭐 KBS에서 7시부터 8시 반까지 했고 황금 시간대니까 가장 많은 시청자가 봤을 것 같은데요. 그냥 총평을 하면 대선 후보 6명 다 너무너무 잘했다. 다. 네, 지금까지에서 보면 최고로 자기 기량들을 발휘한 토론회다. 일단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다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서 예컨대 어제가 이제 주제가 그 지정된 주제가 외교 안보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뭐 저의 의견과 같냐 다르냐를 떠나서 각자들이 한 칼씩 한다는 건 분명하게 이게 쉬운 자리가 아니구나. 이게 아무나 출마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느낌을 확실히 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힘당의 지금 후보들을 데려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상한 소리를 할 것 같은 주제를 굉장히 품격 있게 수준 있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 추가 말씀드리면 외교 안보 그래서 이거 재미없다. 또 다 똑같은 이야기하고 차별성도 없을 건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너무나 내용도 깊었고 공방도 셌어요. 나름의 자기들이 다 한 칼을 잘 준비해 왔더라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그냥 막 아무나 나오는 그 자리가 아니다라는 건 분명하게 이제 보여준 것 같아요. 자,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일단 모두 발언 시간이 15초였습니다. 그렇죠. 이제 워낙 소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정말 짧게 구호적으로 하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이낙연 후보는 준비된 후보를 좀 강조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미애 후보는 뭐 전공법 자기가 생각하는 그걸 좀 강조했고 김두관 후보는 서울공화국 해체.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유능, 약속, 청렴 이걸 강조하더만요. 그리고 이제 박용진은 요 외교 안보에 맞춰서 강한 안보, 새로운 진보 이렇게 이제 자기를 설명했고 정세균은 당을 지켰고 배신한 적이 없고 믿는다 정세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는데 15초니까 굉장히 짧았죠. 그래서 9호 정도를 외친 정도인데 뭐 특징적으로 이야기하면 박용진은 그래도 주제와 좀 맞춰서 이야기를 했고요. 나름대로 나름대로 준비를 했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는 뭐 본인이 가장 강점이라고 생각되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한 거고. 근데 15초가 이게 짧다면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보면 되게 짧은 시간인데요. 이 토론에서 보면 5초가 엄청 긴 시간이거든요. 의외로 15초가 꽤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얘기하는 거 내 삶을 지키는 후보, 준비된 후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거는 뭐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정책 한마디씩 했어요. 이게 규정이 어떤 게 있냐면 남북 관계 30초, 한일 관계 30초를 일단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요 얘기 어떻게 보십니까? 1분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이제 추미애 후보는 평화와 안정이 선순환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단 세대에서 평화 세대로 넘어가자 이런 좀 포괄적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칙 있는 외교 뭐 이런 쪽이 강조. 이제 김두관 후보는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 그리고 개성공단 국제화. 요 개성공단 국제화가 어제 약간 신선하게 모든 후보로부터 다 찬성을 끌어냈죠. 이게 내용을 보면 이 개성공단이 이 한국 기업만 가면 금방 잘리는데 만약에 만에 미국, 중국
뭐 유럽의 어느 회사들이 거기 딱 버티고 있다 이러면 함부로 못하죠. 그렇죠. 예, 그런 얘기죠. 중국 기업까지도 들어와 있어요. 예,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면 중국 기업이 들어와 있는 상황을 그 전제로 한 영화 강철비에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중국 기업이 미 들어와 있죠. 탈출하면서 그 탈출을 남쪽으로 하는 바람에 그 안에 타 있던 김정은 예, 위원장이 맞아요. 남쪽으로 오는 설정이 예,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나 예. 이게 가능하다면 미국에서 예. 중국으로 주로 수출하는 물건을 개성공단에서 만들면 육로로 바로 가니까 그렇죠. 수송비가 훨씬 쌀 거고 예. 또 중국도 미국이나 또는 한국으로 수출할 물건이 개성공단에 만들어지면 육로로 바로 내려오면 되니까 만약에 그게 된다면 참 야 요거는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담보물이 되지 않겠냐 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는 네. 한미 동맹은 동전의 양면이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 입장이 훈련이 축소됐기 때문에 정부 입장을 존중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박용진 후보는 그 전에 이재명 후보가 어. 역사와 현안을 분리하자 이렇게 주장을 조금 했는데 좀 건설적 이야기를 한 건 셈이죠. 건설적 얘기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과도한 반일 감정화에서 이게 그럼 어떻게 할래? 이러면 사실 되게 깝깝한 거예요. 근데 그렇죠. 이게 분명히 전향적인 건 맞아. 네. 근데 방법이 뭔데 이러면 예?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욕먹을 일이죠. 예, 맞아요. 뭐냐면 워낙 우리나라 반일 감정이 세고 또 반일 감정이 센보다 일본은 더 센 말을 쓰잖아요. 혐한. 예, 혐한이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예. 정말 이게 요 얘기는 우리가 좀만 더 해보고 그렇죠. 그다음에 박용진 후보가 아주 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햇볕 정책의 제1위 예. 안보였다. 예. 그래서 안보에 강한 거고 그래서 무력 도발에는 분응한다라고 하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의 1원칙이었다. 예, 그래서 그 서해교전 얘기를 하면서 하면서 상당히 센 이야기를 했습니다. 센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약간 느낌이 아니면 틀린 말은 아닌데 예, 예. 저 양반은 뭐 약간 좀 냉원탕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느낌. 본인 출신이 예. 그러니까 민주노동당 출신이고 예. 그거에 대한 또 약간의 이제 커버. 예, 커브도 하고 예. 또 그런 또 특히 민주당 계열은 안보에 약하다, 뭐 안보에 유화적이다 이런 이제 그 중도층이나 보수층의 공격이 있잖아요. 그 영역을 좀 자기가 확보해야겠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러면 전쟁에 강하고 평화에 약하면 되냐 이렇게 쳐야 되는데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근데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우리 정세균 후보 뭐라고 얘기했나요? 그 이게 뭐냐면 북한에 우리가 성의 있게 보였으니까 북한도 좀 유연할 필요가 있고 네. 북한의 어떤 이런 자세의 촉구, 그러니까 북한의 자세 전환을 좀 이야기했고요. 네, 예.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했고 일본은 이렇게 무책임, 그다음에 무성의, 무신뢰 국가인데 좀 더 일본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정도로. 근데 이제 정세균 후보의 그 최근에 낸 책을 보면 네. 아베가 정세균 총리가 갔을 때 네. 의자를 더 높게 돼 있고 정세균 총리 의자가 낮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안 바꾸면 미리 이제 딱 가서 가보고 보좌관이 가서 그렇다 그러니 딱 미리 연락을 2시간인가 1시간 반 전에 그거 안 바꾸면 회담 안 한다 그랬더니 결국 아베가 바꿨대요. 이제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저는 의전에서는 해는 게 맞다고 봐요. 당연하죠. 그렇게. 네. 당연하게 맞고 일부러 그렇게 아베가 그런다는 건 그걸 난 이해를 못합니다. 나는 그 수준이 그러니까. 의자의 높낮이로 국격을 따지려고 했던 그 수준이 네. 아이고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본 문제는 우리가 한번 이런 프로그램을 말고 특별 기획을 해서라도 한번 해야죠. 한번 합시다. 그래요. 왜냐하면 네. 이 일본 문제는 사실 되게 난감한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오늘 여기서 다 하면은 뭐 2시간 갈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예. 요까지만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야, 이낙연 후보. 한미 훈련이 그 당연히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미래 동맹이고 이거는 예. 글로벌 동맹으로까지 발전해야 한다 이렇게 좀 포괄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한미 동맹을 글로벌 동맹으로 가자. 예. 그러니까 이게 저 코드 아니에요? 그만큼 뭐 한미 동맹이 튼튼히 가야 된다는 걸 좀 강조한 이야기인데 네. 우리 주도로 뭐 이렇게 이제 말을 들으는데. 아니 근데 문제는 쿼드도 지금 우리더러 두로란 말은 안 해요 미국이. 그렇죠. 두로란 말은 안 해. 근데 사실 쿼드를 기획한 거가 한미일이 어쨌든 그러니까 전시에 즉각 대응을 하자는 그러니까 중국 견제에 즉각 대응을 하자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국의 지금 일부 뭐 좀 안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계속 그 이야기 쿼드에 들어가 이야기하는데
또 다른 전문가는 뭐냐면 쿼드의 목적은 인도를 확보하는 거예요. 예. 주 목적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뉴질랜드라든지 뭐 다른 여타의 한국을 포함한 나라에 들어가고 가입 여부는 중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한국 내에 이 일종의 이제 보수 쪽이 예. 계속 우리의 그 외교적 그걸 그쪽으로 밀어여므로 해서 오히려 폭을 좁힌다 이런 예. 비판도 있어요. 예, 한편에 그런 예. 분편이 있죠. 예. 자, 어쨌든 이번에 보면은 이 남북 문제가 사실은 원래 질문이 저거였어요. 네. 그 남북 훈련, 아니 저 한미 훈련, 네. 한미 훈련 축소할 거냐 말 거냐를 질문했는데 정부가 이미 축소로 정해버리니까 약간 틀은 거죠 지금. 그렇죠. 뭐냐? 처음에는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야, 너 남북 훈련, 한미 훈련 줄일래 말래? 이제 이 얘기를 하다가 정부가 결정났어. 토론회가 가까이 와서. 그러니까 이번에 남북 관계로 이렇게 좀 그렇죠. 풀었는데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 남북 관계 문제는 저는 어제 다들 한 칼씩 한다. 진짜 어느 후보 뺄 것 없이 정말 이 고민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한일 문제는 대체적으로 이제 정세균, 이낙연 후보가 약간 이제 시중에 시류에 따른 게 강해요. 그죠? 네. 예, 약간 뭐 이렇게 좀 치는 쪽이었다면 나머지 후보들은 조금 유화적인 또는 미래지향적인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관계를 가지고 이제 토론이 좀 세게 붙었는데 네. 예를 들면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정세균 후보한테 네. 올림픽 보이콧 그 얘기, 예. 그 이야기를 좀 너무 이렇게 섣부른 판단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질문을 했고 네. 그러니까 적극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정세균 후보가 답은 잘 하더라고요. 영토 문제에서는 양보할 수 없다. 이게 독조 문제가 끼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야기한 거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뭐 올림픽 했던 그리고 또 진행해서 보면 이건 이제 그 이재명 후보도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국가로서는 가지 말고 그냥 선수단으로 가자. 네, 그렇게 이재명 후보도 주장했었죠. 그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예. 좀 세게들 다 이야기했는데 네. 그런 처지에서 근데 만약에 이제 그 박용진 후보도 그걸 물었죠.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는 너무 지도자로서 좀 신중하지 못한 태도 아니냐. 가볍다 이렇게 그, 이제 지적을 했죠. 그 문제가 있었고 오히려 더 세게 이 문제가 쟁점이 돼서 딱 붙은 거는 뭐냐면 사드 예. 문제. 예.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너는 당신은 사드를 예. 대중국 방어용이라고 이야기 비판하다가 예. 지금은 왜 말이 없냐. 요게 이제 아주 굉장히 푹 찌른 거죠. 그러니까 확 찔렀는데 그게 뭐냐면 정부의 공식 입장은 사드가 북한 미사일 방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사드가 최종 단계잖아요. 네. 최종 단계인데 왜 우리나라에다 놔? 그건 사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요 문제에 남북 관계라든가 특히 한일 관계는 한 번쯤 우리가 별도의 그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더라도 한번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공격 지점은 네.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한테 물은 거예요. 뭐요? 당신이 예. 노무현 대통령 때 균형자론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균형자론. 발음 좀 어렵다. 동북아 균형자론. 그렇죠. 그거를 반대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니까 상당히 세게 물은 붙은 거죠. 거죠. 예. 예. 그래서 이낙연 후보는 뭐 그 이야기를 하면서 국방력 강화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돌고래론이라든지 김대중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소가 또랑에 있어야 양쪽 두 개 풀을 다 먹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쪽으로 해서 거죠. 좀 피해가긴 했는데 네네. 그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 이낙연 후보가 당신은 여전히 그 정책 시절 당신의 정치적 위치에 따라서 말을 바꾼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근데 저는 어제 그걸 보고도 또 내가 뭐 네거티브다 그러는데 저는 이런 건 네거티브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이거는 네거티브라고 볼 수 없고 정확하게 정책적 입장이 어떠냐 이렇게 그렇죠. 묻는 거기 창가 때문에. 방패로서 아주 일합을 게론으로서는 이게 아름다운 그 승부였어요. 네. 예, 서로 간에 잘 주고받았고요. 네네네. 여기에서 아까도 뭐 말했지만 모든 영역에 여기에서 포지티브로 다 칭찬받은 사람은 김두관, 네, 권위를 그렇죠, 받았고, 그렇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추미애 후보하고 박용진 후보는 약간 보조적인 그러니까 그 공격수 역할을 좀 했죠. 예. 각각이. 어쨌든 어제 요 남북 관계 또는 한일 관계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토론회가 이렇게 좀 계속해서 갔으면 좋겠다. 상당히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내용도 있었고, 예. 상당히 토론 내용이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넘어가면서 이제 아쉬웠던 거. 이 말은 꼭 하고 싶다. 이 말은 꼭 하고 싶다. 근데 제목이 야속한 일이었는데. 근데 이상하게 다들 딴 말을 했어요. 야속하다고 한 말을 정확하게 한 사람 두 사람이야. 김두관, 정세균. 예, 그렇죠. 정세균 후보가 아주 재치 있게 했는데 음주운전은 딴 사람이 했고, 범칙금 박칼, 내가 속칼 잡는 사람, 보스하고 조폭 보스하고 사진 찍고 이랬는데 벌금은 내가 낸 느낌, 아니 다 낸 느낌 이런. 그래서 이제 좀 이게 야속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나머지는 그냥 자기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주제는 뭐였어요? 야속한 얘기, 그렇죠. 답답한 얘기, 억울한 얘기 이런 거였는데.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는 역시 또 머리가 좀 빨리 도는데 윤석열이 부정식품을 가난한 사람한테도 먹을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가난한 사람도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야속했다. 얼마나 국민을 생각한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불명의 사회 진행자는 이 경선 과정에서 여러 후보에 대해서 야속한 일이 많았을 건데 그래서 한마디 하라는데 그건 안 하고 상대 후보 이야기를 피해갔고, 박용진 후보는 좀 절반 네거티브가 좀 섭섭하다 이런 정도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낙연 후보는 야속한 이야기 하나도 안 했어요. 도지사 시절에 내가 일자리 상을 받았고 코로나 안타깝다. 그래서 제가 그 얄미웠는데 뭐냐면 도지사 된 첫 해 일자리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상을. 도지사가 취임하면 7월 1일 날 취임해요. 근데 평가는요 그 전에 시작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거를 차라리 취임하고 다음에 받았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못 받았는데 자기가 취임해서 노력해서 받았다. 이거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지만 취임하면 7월 1일 날 하고 그 해 다음 해 쓸 그 예산을 자기가 짜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뜬금없더라고요. 야속한 이야기 하라는데 자기 자랑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어제 어쨌든 김두관 후보가 자기 자랑 추미애도 했어요. 뭐였죠? 기억이 안 나네요. 논란 종결자. 자기가 한마디 하면 다 정리가 된다. 됐다. 경선 연기도, 검정단 설치도 또 뭐더라? 그다음에 이런 걸 했다는데 경선은 연기됐잖아요. 아니 근데 경선 연기 같은 경우도 지금 벌써 2,000명, 1,900명이어서 저는 이거 이렇게 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지금도 들거든요. 만약 여기서 2배 찌면 못 가죠. 그렇죠. 물론 오늘 그 얘기는 할 건 아니고. 그렇죠. 어쨌든 그 김두관 후보가 어제 이 야속한 일에서 아주 그냥 핵심을 찔렀습니다. 너희들은 당선이 보장된 꽃길을 걸었고 나는 남해에서 김대중 벽보 지켰고 나는 영남을 지켰는데 내가 꼴찌다 이게 말이 되냐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볼 때 그 유일하게 여태까지 모든 토론을 떠들어서 가장 솔직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꼴찌에 대한 고백과 우리 당원들도 속상하고 나도 속상하다. 그런 얘기. 영남에서 빨갱이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참 어쨌든 짠하죠. 어제 요 야속한 일 코너는 어쨌든 별로 그 야속한 일이 안 나와서 좀 차라리 재치 있는 정세균, 솔직한 김두관 두 사람, 딱 두 사람. 그죠? 재치 있는 정세균. 그 어제 음주운전은 내가 안 했는데 그거 중간에 아마 보신 분들 중에 웃은 분들이 좀 있을 거고요. 자, 그다음이 이제 항상 논란이 되는 주도권 토론이었습니다. 어제 주도권 토론이 지금까지 3차 토론 중에서 가장 저는 잘 됐고 빛났다고 생각해요. 그나마 아주 정말 치열하게 주도권 토론을 잘 했고요. 내용도 여기에서 정말 우리나라 토론 역사상 대박이 한번 나올 뻔했는데 박용진 의원이 약간의 스킬의 부족이나 너무 그렇게 감아치면 혹시라도 좀 너무 심했나 할까봐 약간 수위 조절이 된 것. 나는 근데 스킬이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런 식 토론이 아주 품격 있는 토론이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재벌에 대한 사명과 가석방은 재벌에 대해서 그렇고 이거 사실은 재벌에 대해서 소위 역차별일 수 있다.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끄덕끄덕하더라고. 왜냐하면 자기가 했거든. 그런데 이건 박근혜 말이에요. 그런데 물어야 됐어 사실은. 이 말을 이재명 후보 누가 한 말이시죠? 그럼 이재명 후보 제가 했습니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찾고 끄덕끄덕 하면은 나왔어. 그런데 박용진이 그냥 말을 해. 이 말은 박근혜 후보가 최태원 석방할 때 풀어줄 때 한 말입니다. 라고 하면서
야, 그때 얼굴이 좀 빨개질 가능성이. 이게 한번 지난번에 우리 영화 볼 때 어디에 나왔지 않았나요? 이런 장면.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의 연설문을 가져다 쓰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옛날 박정희 대통령이 빨갱이 어쩌는 딱 하면서 그러니까 그 오히려 거꾸로 그렇게 했다는 거랑 우리의 똑같은. 브랜드는 위기다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맞다. 근데 이거 좀 다르기지만 볼리비아 영화. 볼리비아 예, 영화. 볼리비아 그런 영화. 식이죠. 이 하나의 문장을 갖다 썼는데 알고 보니까 전혀 자기의 이제 오히려 옥죄는 그러니까 네. 이게 감아치는 일종의 함정으로 감아치는 게 딱인데 박영진 후보가 거기서 그냥 먼저 얘기를 해버렸어. 첫 번째, 차라리 첫 번째 주도권. 차라리 그냥 이런 거죠. 예. 이 얘기했어요. 자, 이 얘기를 누가 했죠? 그러면 말 안 하면 아니 본인이 하신 거 맞죠? 네. 그러면 사실은 이거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인데 이랬으면 그냥 그렇죠. 그냥 끝내주는 건데 완전히 우리나라 토론의 역사에 한 장이 생기는 건데 그걸 못했다. 그 한 8부 9시쯤. 그러니까 이게 박용진 후보의 주장이 옳으냐 그러냐를 떠나서 그렇죠. 토론회에 이런 재미가 있어야 바로 그렇죠. 국민들이 야 이게 토론회 볼만 난다. 그렇죠.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뭐 박용진 후보는 그 하나로 어제 뭐 정말 주도권 토론을 잘 했고요. 네네. 그렇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후보에게 이제 물었는데 네. 이게 동북아 군행자론 네. 요걸 이제 주도권 토론에서 다시 여기 그 군행자론에서 그러니까 주도권 토론에서 그걸 이야기했군요. 공방을. 네. 그래서 이제 나름 이낙연 후보가 잘 피해갔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추미애 후보는 이낙연 후보를 주로 집중 공개했는데, 네. 그러니까 일본 그 아까 얘기했던 아베 총리나 이런 회담 중에서 네. 마이니치 신문을 보니까 특히 일본이 듣기 좋은 말만 했다. 당신은 네. 쓴소리 하나도 안 했다. 네. 이걸 이제 상당히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가 그는 일본 측 보도만 봤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뒤에 나중 또 토론에서 그 이야기하더만 그 뭐 다시 내가 봤지만 한국 측 보도를 봐도 마찬가지더라. 이렇게 이제 추미애 후보가 공방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후보의 이런 말에 엄중하고 신중하고 이런 것이 일본에까지는 당신이 적용하는 거 보면 당신은 줏대 없는 정치인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공격을 한 거죠. 예. 예. 그리고 저기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성장에 대한 박용진 후보가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아니 뭐 성장이 좋다면 당신은 성장 정책이 뭐냐 이제 이러니까 마치 사전에 알려준 것 같이 아주 그냥 30초 안에 기술 성장, 그린 성장, 포용 성장, 공정 성장 뭐 이렇게 쫙 그냥 사람 성장까지 30초 안에 이 말을 그냥 쫙 해버렸어요. 그래서 전 속으로 이랬어요. 이거 미리 알려줬나? 물론 그러진 않을 텐데. 아니 이거 외우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이낙연 이 양반, 이낙연 후보 진짜 이 외우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다. 대단하다는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별로 대단한 거 아닌데. 그래요? 당연하지 이거 뭐 기술 성장. 그런데 방송에서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쫙 30초 안에 한다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막상 쉽지 않더라. 네. 어쨌든 정세균 후보가 또 이어서 뭐 우리 저 이재명 후보한테 당정청 지원금 결정 3일 만에 경기도가 뒤집었다 막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소문이 네. 당시 지지자들이 뭐 그 민주정부 4기가 아니라 이재명 1기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그렇게 생각하냐 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는 이제 아니다. 일부 사람들 이야기고 나는 민주정부 4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피해갔고. 더군다나 또 백만호가 땅이 어딘지 이거 아주 나도 다 검토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현장 행정 해보면 안다. 근데 이게 좀 신선하면서도 이게 그 이재명의 어떤 정치적 그 토론 기술이구나 하는 느낌이 또 들면서 현장 행정하고 결합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역세권에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 그 임대를 임주택을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 나오냐 그러니까 이렇게 지으면 그게 여기 생긴다. 역을 만들면 된다. 그러면 그게 역세권이다. 신박하기도 하면서 저는 전체적으로 신박하죠. 근데 저는 전체적으로 연습한 건 이낙연, 몸에 밴 건 이재명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상대 공격을 하면 결론부터 두 가지식으로 딱 뭐라냐 팩트에 기반하지 않았다, 틀렸다, 잘못 알았다 딱 짚고 가니까 이 토론의 기술 면에서는 아주 그냥. 근데 나는 그 이야기 들더라고. 예. 너무
부정적 인상을 준다고 해요. 물론 예. 부정적인 말로 시작하면 그렇죠. 그렇죠. 계속 그렇게. 근데 상대가 팩트가 공격으로 아니다. 오니까. 팩트가 아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재반박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네. 팩트가 아니라 뭐 틀렸다, 왜곡됐다, 가장됐다는데 꼭 그런 게 아니거든. 그것도 우리가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네. 충분히 근거 있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박영진 후보에 대해서 그러잖아요. 제발 팩트에 기반해서 물어라. 딱딱 그냥. 그러니까 상대방의 질문이 뭐야? 마치 사실이 아닌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을 주죠. 네. 그러니까 그건 몸에 밴 기술이야. 근데 이낙연 후보는 굉장히 연습한 느낌이 나. 예, 정세균 후보도. 정세균 후보는 여기 그래도 나름 어제 그걸 잘 정해서 봉이 김선달이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아, 예, 예. 그렇게 해서 맞습니다. 당신이 이제 그런 식으로 피해갔지만 네. 결국 그 뭐 대동강물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 아니냐 네.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됐고 그다음에 이제 이낙연 후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공정성장인데 내용이 없다. 네. 당신은 그 네.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 설득력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네. 이재명 후보가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관계를 조정하면 일자리가 나온다. 그 다음에 산업 전환을 하면 미래 인재 일자리가 나온다. 산업전환 맞는데 네. 저는 이게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를 어떤 게 맞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뭐 그 정책 자체를 얘기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로 아는 건 대기업들이 저렇게 잘 사는 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 그 다음에 납품 단가 후려치기 이렇게라고 인정하고 있는 게 진보 진영의 대체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죠. 그런데 진보적인 대체적인 생각이 그래요. 근데 지난번 경향신문이 실제로 40년간의 우리나라 경제 생태계 빅데이터를 조사해보니 기업 생태계 빅데이터 조사하니까 어떻게 났어요? 대기업하고 연결 맺은 중소기업이 오히려 이익을 봤다. 혜택을 봤다. 그게 40년간의 빅데이터로 나온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선단 경영을 하면서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다 같은 그 선단을 짜고 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왜 그게 가능했냐면 대기업이 글로벌에서 손해 볼 때가 있는데 그때도 왜냐면 부품을 공급받아야 되니까 납품 단가를 완전히 낮춘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보장했고 또 이익이 생기면 근데 그게 예를 들면 이제 기술 혁신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중소기업이 이제 10의 단가로 제작하던 것을 5로 단가로 제작하면 5가 남잖아요. 그걸 대기업이 다시 가져간 사례들이 좀 있어요.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있지만 또 하나는 거기에 뭐가 있냐면 대기업은 수입도 하고 수출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환율 변화에 따라서 환차익이 다 돼요. 그러니까 대기업은 환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나쁘기만 한 게 아니야. 왜냐하면 대입체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수입도 하니까. 근데 중소기업들은 사실 수출만 하지 수입은 안 해. 맞아. 여기서 생기는 차익들이 옛날 키코 사태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선단 경영을 하면서 대기업들이 이걸 어느 정도 안중해준 역할들이 있어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제 그 양극화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문제에서 좀 생각해봐야 될 거는 글로벌 경쟁력, 글로벌 어떤 그 밸류 체인에 들어간 대기업의 어떤 급성장, 이 부분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국내적 더 가시면 안 되고 오늘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 그걸 조정하면 된다 그러는데 이거는 이 조정이란 말은 뭐냐? 그동안의 모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가 무조건 불공정하다는 걸 전제로. 그러니까 이게 대체적인 진보 진영의 생각들이어서 저는 요 문제도 한번 한일 한번 그다음에 이 문제도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한번 짚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낙연 후보가 어제의 빛났던 멘트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거 있죠?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기생충이라며. 기생충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송강호는 지하 반지하에 살고 비가 오면 비가 김성균은 이성균은 비가 오면 그 비를 감상하죠. 2층 집에 사는데 그래서 비를 맞으면 비를 맞고 여기 비를 감상하는. 근데 8만 원씩 똑같이 주는 게 맞냐? 8만 원씩 주는 이거는 정의로운 사람들한테는 획기적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여기 뭐라 했냐면 그렇게 송강호한테만 돈을 준다면 부자들이 세금을 안 낼 거다. 송강호에게만 지원하겠다고 세금. 저는 그거가 좀 그 지점이 아주 잘못된 답변이잖아요. 원칙적으로 이건 윤석열이 답변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도서 나눠줄 바에 세금을 왜 걷냐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 소득 재분배에 문제가 있고 세금을 예를 들면 기본소득만 하겠다고 해서 세금을 걷으면 그럴 수 있어. 기본소득이란
가난한 사람한테만 나눠주겠다라고 해서 세금을 걷는 목적세라면 그럴 수 있죠. 근데 네. 우리나라 지금 이 복지 관련된 목적세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세금을 낸다고 복지 관련 목적세는 없어요. 없겠죠. 그러면 저항이 생길 수 있지만 이거는 소외 그 소득의 재분배 문제의 기능이나 이런 거에 대해 일체 부정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답변이 상당히 기본소득을 너무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바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도 아마 정책적 문제에서 상당 부분 부딪히는 면이 있을 거다 이런 판단을 하고요. 자, 우리 추미애 후보가 했던 얘기를 조금만 뒤집어 볼까요? 이게 이낙연 당시는 이게 검찰개혁에 소홀했고 예. 올 2월달에 검찰개혁의 두 번째 단계를 하겠다고 밝혔지 않냐. 네. 그리고 당신 밑에 지금 국회의원이 40명에서 39명까지 어디 그 선에 가 있는데 왜 발의 안 하냐. 공은 자기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체는 안 한다. 세게 물었죠. 그 얘기하면서 그랬더니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지금 몇 후보에 합치면 100명이 넘는데 왜 안 하냐고 더 세게 이렇게. 역시 추미애는 검찰 개혁이 대표 상품이고 본인이 한이죠. 사실 본인이 1년간 완전히 그래도 오선 의원의 당 대표 여당 대표까지 한 사람이 난자당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검찰 개혁 2단계 할 수 있어요. 완전 수사권 박탈. 물론 윤석열의 출마 명분이기도 했는데 금수완박이라고 이걸 민주당이 과연 추진할 수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걸 못하면 어떤 정권이 그러니까 여야가 누가 되든 정권이 자체적으로 교체가 되든 지금 이번 회기에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기국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왜냐 이들이 가진 무서움이라는 게 저는 이번에 정경심 교수 그 재판 결과를 보면서 이게 지금은 사시가 폐지됐지만 사법연수원이라는 대학원을 공통으로 나온 자들이 작당하면 브라질 같은 사태가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뭔가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지는 않을 거다 하는 게 제 생각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미애 후보가 어제 질문 중에 저도 무슨 말인지 몰라서 다시 듣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못 들어봤네요. 990인 요새 줄 알았어요. 유행어입니다. 이재명 후보한테 물었어요. 부동산 혹시 공급 990이라고 아세요? 정책이라고? 근데 그게 990이 아니고 보니까 부부공이더라. 부부공. 그게 뭔 말인지 알아요? 부실한 부동산 공급. 대책.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래서 사무다. 그래서 뭐냐면 그러니까 지원 대책이었고 택지가 없고 그 다음에 재정 대책이었고 염치가 없다. 이렇게 상당히 문재인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민낯을 깠어요. 어제 이거는 조금 상당히 이게 놀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이재명 후보한테 물었더니 이재명 후보가 연간 47만 호가 계속 공급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건 이번에 평균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실제로는 아닌데 제가 볼 때 47만 호 아파트가 공급되는 게 아니라 택지가 공급될 겁니다. 아마 택지가? 지금 택지를 막 만들고 있으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아파트가 47만 호가 매년 공급되고 있으면 안 맞을 걸요. 그렇죠. 요거는 뭐 정확하진 않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김두관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제 이낙연 후보, 이재명 후보 두 분한테 물었는데 이제 김두관 후보가 약간 그 네거티브에 대한 의식을 해서 상당히 한 2분 정도 이 전후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그렇게 나쁜 놈 아니다. 나 원래 부드러운 남자다. 그런데 내가 왜 이러겠냐? 너희들이 못 믿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첫 번째 이제 이낙연 후보한테는 그 탄핵 참여해놓고 왜 딴소리 하냐? 17년 전 인터뷰를 보니까 참여했다고 했다. 참여했다는 말은 찬성한 거랑 진배 없는 말이 아니냐. 반대했다면 참여하지 말아야지.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래도 나는 반대했다. 반대표 던졌습니다. 근데 요때 굉장히 딱 이렇게 엄중하게 딱 자르더라고. 더 이상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심하게 찔렸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최성해하고 이낙연 관계. 그래서 최성해가 그런 말을 했다는 녹취가 있는데 당신은 왜 그걸 가처분 신청을 했냐. 그리고 그게 또 법원에부터 기각됐는데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하더만요. 제가 승명을 냈다나. 아니요. 최성해가 입장문을 냈죠. 입장문을 냈다. 내가 약간 이건 뻥이다. 근데 왜 최성해 고발을 안 했지?
그러니까 입장문을 내서 이제 그걸로 용서했다는 건데 이게 지금 그렇게 해서 넘어갈 일이 아닌 거예요. 최승혜가 입장문 냈어요? 예? 냈죠. 자기 그 사실... 자기가 뻥이었다. 그래요? 지금 그 말, 그러니까 자기가 측근한테 한 말이 뻥이었다고 말을 했는데 저는 이거는 왜냐 이게 만약에 이거는 뭐 예시지만 그 김두관 의원의 주장대로 내 대통령이 하고 싶어서 윤석열하고 대충 그러니까 뭐 짜는 건 저도 생각이 안 되지만 약간 20윤심으로 그렇게 했다. 이건 어마어마한 이 대선에서의 파괴력이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고발해야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 예. 야, 이재명 후보 이제 참 난 이거 보고 저럴 수가 있느냐. 예. 뭐 어떤 거요? 주도권 토론에서 그냥 청년 대책을 이야기하고 각자 후보한테 다 물어보더만 이 정책 어떻게 생각해요? 이 정책 어떻게 생각해요? 딱 한 후보한테만 안 묻대. 이낙연 후보요? 이낙연 후보한테 빼놓고 그러니까 4명한테만 묻고 그리고 소위 네거티브한 질문 하나도 안 하고 청년 정책 좋은 것만 이렇게 물었는데 물론 그 청년 정책 뭐 기본 대출 뭐 이런 기본 주택 이런 거 다 묻긴 했는데 그 이런 식으로 하면 재미없죠. 그런데 재미는 없는데 어쨌든 본인이 선언했잖아요. 자기 네거티브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건 뭐 그걸 보여준 거고 이거는 제가 볼 때. 그리고 이제 이 토론의 전체를 보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이런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묻는 거는요. 준비가 안 된 질문이고요. 딱딱 숫자를 얘기한 거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남았어. 근데 준비가 안 됐어. 왜? 여기에 맞는 준비가 안 된 거지. 왜냐하면 무슨 말이 나올 줄 알고 다 대비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항상 후보들이 다 그런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제가 생각하는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자기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고백의 일종의 마침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가 마지막 주도권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가능했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주도권 토론이 끝나고 마무리 발언 30초. 40초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어제? 30초인데 40초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약간 후보들이 당황한 거야. 뭐지? 나 30초 준비해왔는데 근데 이게 10초가 되게 길거든요. 꽤 길죠. 그래서 이야기하면. 어제도 보면은 뒷부분이 다들 약간 이상해요. 왜? 연습 안 한 거야. 뒷부분이 다 조금씩 이상해. 누가 제일 어색했어요? 제가 볼 때는 김두관 후보가 조금 어색했어요. 뒷부분이. 그래요? 반복하면서. 근데 어쨌든 딱 보였어. 저거 시간 늘렸구나. 그래서 다 끝부분이 이상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세균, 이낙연 여전히 코로나 이야기하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지도자 약간 논내들이라 이게 이제 적당하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하고 이제 이런 분들은 어디 가면 꼭 저 축사에도 그 주례사 축사, 그렇죠. 누구 와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는 약간 센 발언을 했는데 이게 뭐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최고 지도자의 그 몫이고 또 우리는 반도국가인데 반도국가의 가장 중요한 그 위기가 왔다.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뭐 지도자가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좀 크게 봤죠? 이게 쭉 크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거 생각한 대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미중 냉전의 틈바구니에 딱 껴있는 상황이라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얘기한 건 그걸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냐면 오늘 주제하고 연결해서 좀 이야기를 정리한 사람이죠. 근데 이상하게 왜 마무리 발언은 이렇게 주제에 맞춰서 했는데 그 아쉬운 건 그렇게 안 했는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박용진은 인물 비전 정책에서 박용진이 제일 낫다. 아까 그 추미애 후보랑 비슷한 거죠. 내가 다 했다. 뭐 이런 얘기랑 비슷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됐는데 저는 이제 어제 이 3차 토론을 보면서 다들 이제 그 토론회가 계속 진행되면서 실력들이 다 올라와 가지고 일종의 평준화가 된 거예요. 상당히 평준화가 됐고 또 창도 잘 갈았고 방패도 튼튼하게 잘 만들었고 볼만했습니다. 어제는 일합들이 초기에 그 예선할 때 그러니까 예선 경선할 때의 토론회보다는 확실하게 선을 달리하면서 다음번 토론이 아마 그 주제가 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화요일 날 한다고. 다음 주 화요일 날 한다는데 주제가 뭔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주제를 정하면 주도권 토론을 차라리 주제를 딱 놓고 자유주제가 아니라
그러면은 뭐 정치 개혁의 문제, 뭐 남북 문제라든가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국방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주도권 토론을 뭐 3부는 무조건 국방에 써야 된다든가 또는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 하면 훨씬 더 국민들 듣기에 어느 후보가 더 준비가 잘 됐구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제 토론회, KBS 토론회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는데 저희가 중요한 걸 빠졌다. 뭔데요? 우리 뭡니까? 우리 요 프로그램. 예. 요 대선 토론. 예. 뒤집어 보기. 예. 누가 잘하나. 예. 이게 지난 그 구독자가 최고로 많이 나왔어요. 4,800명이 봤어요. 그거밖에 안 봤어요? 48만 명이 본 게 아니에요? 평소보다 엄청 많이 봤죠. 우리 1회 때는 지금 500을 못 넘긴 걸로 알고 있어요. 1회는 좀 제목이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데 그래서 구글에서 이 유튜브에서 왔어요. 뭐가 왔나요? 메시지가 좋은 소식입니다. 동영상이 더 넓은 시청자층의 관심을 끌어 조회수가 평소보다 3.7배나 증가했습니다. 좋네. 소식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래. 안타깝게도 구독을 안 눌러. 구독자는 1명 늘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꽉! 여러분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좀 널리 공유. 대선 민주당 이 토론회 리뷰 이렇게 알차게 잘하는데 저희밖에 없잖아요. 좀 널리 알려주시고 꼭 구독. 네. 3.7배가 늘었는데 구독자 1명. 아니 이렇게 공정하면서도 뒤집어보고 까보고 엎어보고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오늘 들으시면서 꼭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면서 오늘 다음 주는 그러면 연휴 뒤에 화요일이지만 우리 수요일 날 해야죠. 그렇죠. 다음 주 수요일 날 저희들 화요일 날 토론회를 가지고 찾아뵈면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구독!